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그 자금관리 과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된 정윤택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부터인가요? 그 온라인 일부가 다시 이제 그 확산되는 바람에 원래는 이제 대면 수업 예정이었으나 좀 갑작스럽게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얼굴은 보지 못하고 화면상으로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이제 뭐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얼굴이 나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화면만 나올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관계로 이제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만 하고 이제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혹시 기회가 돼서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뭐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얼굴이 나오는 강의하는 영상이 나오는 이제 뭐 그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은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면은 이제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뭐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윤택이라고 합니다. 그 회계학이 전공이고 한 20여 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 자금관리 과목을 이제 맡아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화번호하고 메일 주소를 써놨습니다.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저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물어볼 게 있으면은 전화하셔도 직접 하셔도 되고 또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꼭 뭐 교과서에 대한 것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 일상생활이나 뭐 어쨌든 이제 궁금한 게 있거나 이제 뭐 좀 알아볼 게 있다라고 하고 또는 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교과에 관련된 거겠지만은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모르는 게 있거나 또는 뭐 내용이 좀 길고 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요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써놨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 때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교과목이 자금관리라는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자금관리라는 교과목인데 일단 교재는 이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격리 자금 실무자를 위한 자금관리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금관리 책이에요. 도덕출판 청남서에서 나온 거고 아마 2016년도인가 뭐 그렇게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 NCS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현장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려면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가를 체계 있게 해서 이제 나눠 놓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게 이제 시행이 돼갖고 대학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회계 파트에서도 회계와 세무, 감사 그런 것들이 이제 직무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뭐 수행 능력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나눠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과목도 개설을 하고 강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금 관리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과목도 이제 그래서 개설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재도 거기에 맞춘 교재, 자금 관리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그전에는 학교 서점에서 구입하셨다는데 학교 서점을 통하든 또는 뭐 인터넷을 통하든 아니면 뭐 교보문고라든가 뭐 큰 대형 서점으로 가시든 어쨌든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첫 주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 없이 이제 그 PPT나 이제 그 제가 준비한 자료로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 2주차부터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꼭 있으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도 교재를 앞에 놓고 같이 이제 보면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안을 보시면은
교재 안에서 이제 실습 문제 풀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이제 예제도 있고 책에다가 바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재는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이제 요거 자금관리 요청으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범위입니다. 학습범위. 자, 학습범위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교과목은 자금관리예요. 자금관리. 자금관리. 자금은 이제 회사에서 쓰이는 회사 운영과 관련된 모든 돈을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는 걸 자금관리라고 하는데 주로 회계 담당자가 현금이나 예금, 어음 같은 거 관리하는 거를 이제 자금관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의 실무적인 내용이 자금관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서 쓰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분야를 재무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관리 교과목에서는 자금관리하고 재무관리를 같이 이렇게 해서 수업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요 교재만 가지고 자금관리만 하기에는 이제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이제 전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금 관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재무 관리 분야를 별도로 필요한 부분들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범위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크게 이제 자금 관리, 재무 관리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자금 관리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계 실무자가 하는 거예요. 실무자가 현금 관리하고 예금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는 법인카드라고 하는 게 있죠. 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 카드죠. 그 법인카드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어음을 발행을 하고 받고, 그다음에 수표도 당좌 수표죠. 이제 받고 발급하고 그렇습니다. 어음 수표 관리하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 파트가 자금 관리, 회계 실무가 되겠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부분을 다루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제 그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많지 않은 대신에 이제 실질적인 것들입니다. 자금 일보를 작성하고, 현금 출납부 작성하고, 입출금 전표 작성하고, 발행하고, 받고, 그 다음에 뭐 은행 계정 조정도 작성을 하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법인카드 관리대장,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거래에 관련된 각종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어음수표 관리대장 역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제 요즘은 전부 다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내에 이런 장부들이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긴 하지만은 그 작성되는 원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게 자금관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 6주에서 8주 뭐 이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정도면은 충분히 다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그 하나하나 항목 다룰 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뭐 책에 있는 건 물론이고 책 외에 있는 것들도 조금 이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 8주 내외에서 이제 요 자금 관리는 다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자금 관리 부분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15주 수업이니까 이제 몇 주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재무 관리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좀 쉬운 내용 위주로 해갖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는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련된 경영 분야예요. 자금의 조달. 이거는 실무자가 직접 하는 거고, 재무관리는 경영자들이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돈을 그 회사의 운영에 쓰이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주식을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은행에서 빌려올 것인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달될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거액의 뭐 시설 투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투자 자산 뭐 하는 거, 그런 것들 다루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루는 게 이제 재무관리 분야가 되겠고, 내용이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지만은 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제 자금 관리에서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게 뭐 자금 관리도 마찬가지고 재무 관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부 다 회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계. 그래서 회계의 결과물이 재무제표죠.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기업의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재무제표 분석. 조금 더 이걸 확대하면서 경영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영분석이라고 하는 교과목 자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관리의 한 파트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 기본 재무제표를 이제 분석하는 것,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에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지고 따집니다.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회계 시간에 이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채 같은 거 계산할 때, 뭐, 이자 받는 거, 그런 것들은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 극대화, 이제 재무관리의 목표가 이제 기업 가치의 극대화인데,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순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무관리 전반에 걸쳐서 어쨌든 계산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게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요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를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예산 그러면은 거액의 투자 자산, 거액의 투자 결정하는 겁니다. 공장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공장을 세우게 되면 어디 공장을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기계를 A 기계, B 기계, C 기계 있을 경우에 어느 기계를 살 것인가. 그렇게 거액의 투자 결정을 하는 걸 자본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판단하는 기준이 그 투자안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각 투자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그 현재 가치가 가장 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본예산이라고 해서 자본예산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경영 또는 재무에서는 그렇죠.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의사결정은 되게 위험이 따르죠. 위험이 큰 게 수익률이 높죠. 위험이 적은 거, 위험이 제로다 그러면 수익률도 거의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 재무관리에서 주요 내용인데 수익률과 위험의 그 상충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대값 계산하고 하는 것들 꼭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버러지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버러지 분석. 그 고정 비용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이제 레버리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분석도 이제 어느 교과서나 뭐 다 다루고 있고요. 재무관리에는 이제 필수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다루고 이 레버리지 분석과 관련돼서 이제 손익분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품을 얼마까지 팔아야 매출액을 얼마까지 해야 손해가 되지 않는가. 손해와 이익이 나누어지는 시점에 매출액을 얼마인가 하는 것들.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손익분기 분석, 뭐 레버리지 분석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관리회계 파트에도 나와요. 관리회계 파트하고 뭐 재무관리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자본예산하고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얼마로 볼 것인가, 주식은 얼마로 볼 것인가 하고 같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의 가치평가, 주식의 가치평가는 빠지는 거. 그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무관리는 이 자금관리를 학습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좀 시간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전부 다 다룰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이 중에서 일부만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기본적인 내용 적어도 이제 경영과를 나왔고 회계학을 공부를 했고 여러분이 하면 이제 비즈니스 과죠? 그러면 세무회계 전공 그렇게 세무 비즈니스 전공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그 경영과를 나왔다면 적어도 세무를 전공했다면 알아두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쉬운 거 기본 개념 위주로 해갖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금 관리는 교과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관리는 제가 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자료를 뭐
뭐 출력해서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화면에 띄워놓고 뭐 어쨌든 미리 이제 뭐 파일로 제공하거나 어쨌든 그것을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은 PPT 자료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동영상만 보면은 강의만 들으면은 그냥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학습의 범위는 이제 자금 관리, 뭐 재무 관리 일부분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방법은 이제 이론 강의입니다. 아무래도 무슨 뭐 실습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설명을 듣고 요 자금 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뭐 현금 출납부라든가 자금 일부 은행 계정 조정부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교재에 있는 교재에다 바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빈 종이나 노트에다가 이제 뭐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뭐 실습이라면 실습이겠는데 이건 직접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무 관리에서는 설명을 듣고 이제 다 어쨌든 계산하는 것들입니다. 계산하는 건데 그렇게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뭐 그런 것만 할 수 있으면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계산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설명을 듣고 계산을 하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어쨌든 이론 강의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제시되는 뭐 리포트나 과제 또는 이제 뭐 간단한 퀴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부분이에요. 평가 부분은 기본적으로 출석이 20%,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이 80%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은 이게 이제 NCS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8주차에 중간고사를 보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 1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주차에 2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필기 시험으로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관식으로 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시험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이 20%입니다. 출석이 20%인데,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출석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이게 이제 동영상, 수업이 원래 잡혀 있는 요일 시간이 있죠. 목요일 날 지금 5, 6, 7 교시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딱 5, 6, 7 교시에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목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뭐,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에 중에서 아무 때고 들어도 되는지,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 날 하루 정도는 이렇게 여유 시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 이제 사이버 캠퍼스로 들어와서 로그인하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시청을 해야, 그래야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가 됩니다. 누가 이제 출석을 뭐 교수님이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이제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되는 간단한 과제라든가 퀴즈를 해야만, 그래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전체 성적에 대해서 이제 비중은 20%인데 이게 점수를 받으려면 어쨌든 제 시간에 이제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건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이제 규정상 그렇습니다.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은 성적이 F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뭐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그냥 자동으로 F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졸업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제 졸업을 하면 취직도 해야 되고 또는 뭐 편입하는 학생도 있고 그럴 텐데 성적 잘못 나오게 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험 보는 것은 기본이고 그거 외에 이제 출석에 특히 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성적 평가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성적 순서에 의해서 1등부터 뭐 40명이 40등까지 1, 2, 3, 4 해갖고 40등까지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40%까지인가요? 그게 이제 A 학점이 나가고 나머지 학생은 B 플러스까지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직무 수행력 평가하고 출석하고에 합쳐서 내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인데도 불구하고 A가 아니고 B 플러스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이 나보다 성적이 좋으면은 상대평가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제 과목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험 보고 출석을 하는데 상대평가다 보니까 성적이 이제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험은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교수님이 이제 임의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채점을 해갖고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편입을 하든 뭐 취업을 하든 성적에 대한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적은 평생 근거로 남아요.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뭐 5년 뒤, 10년 뒤에도 요 과목에 대한 성적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잘 받아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는 동안은 성적을 좀 신경을 써갖고 출석 잘 하시고 동영상 강의만 무사히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잘 그냥 신경 써 들으면 그러면은 뭐 성적 무난하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주차 첫날인데 이제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교과목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학습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3학점 3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2교시하고 3교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이제 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 동영상 듣는 거밖에 없겠죠. 자, 2교시하고 3교시는 구체적으로 자금 관리 부분이에요, 이게.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시간이 이제 어떻게 배분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자금 관리도 기본이 이제 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는 있으시겠지만은, 회계 개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